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글쓰기 지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를 활용하면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그 실시간을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올해 제가 개설된 학급은 올해 아이들이니까 2년 전 학급을 숨겼다가 복원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이야기는 김재현 선생님 동영상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과제를 낼 때 수업 과제로 더하기만 누르면 되죠. 저는 구글 관련 강의를 할 때 요 더하기, 다음에 요 석삼 짝대기, 다음에 톱니바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시작할 때 이 더하기만 누르면 뭔가 과제, 퀴즈, 질문 자료 아니면 예전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제도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상당히 많은 주제를 만들었었네요. 먼저 학생들에게 과제를 줄 때, 자, 글쓰기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제목을 줘야겠죠. 뭐 어떤 글쓰기를 할까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냥 만들어라, 문서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문서를 만들고 나중에 과제로 제출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글쓰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구글 문서뿐이 아니라 구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 미리 만들어놔도 됩니다. 뭐 미리 만들어놔서 덕스가 문서죠. 예, 덕스. 슬라이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고요. 시트는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입력할 때, 뭐 드로잉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설문 함께 할 수 있죠. 자, 먼저 글쓰기니까 문서를 만듭니다. 자,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문서에다가는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요. 혹시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담아두면 됩니다. 뭐 설명할 것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는 이제 국어겠죠. 국어에다가 요 기준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준표는 학생들의 이제 수행평가 기준을 주는 건데요. 루블릭이라고 합니다. 예, 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을 주고 어떤 기준은 몇 점, 어떤 기준에 들어간 몇 점, 등급 주면서 점수를 부여를 할 때 이렇게 루블릭 기준표를 활용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기준표를 넣어주면 좋지만 저는 지금 뭐 저학년이기 때문에 굳이 또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점수는 주지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중등이나 점수를 주어야 할 때는 기준 점수를 주고 기한을 주고 주제를 주면서 기준표를 만들어 주면 또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까지 만들어 주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저는 이제 과제를 내줄 때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보다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문서를 만들었죠. 만든 문서 현재는 제목 없는 문서로 나오지만 바뀌어집니다. 학생들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이라는 요 메뉴를 하면 제가 올린 문서를 학생들은 읽을 수만 있는 권한입니다. 다음 수정 권한을 제공하면 제가 만든 문서를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문서에 모든 학생들이 물론 일부 학생들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요 학생만 아니면 요 학생만. 박종필 학생, 그분 맞습니다. 예. 이분에게 주면 이분과 저만 이 문서를 들어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모듬 활동 같은 거 할 때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모듬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모듬장에게만 문서를 줘서 사본을 만들어 써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학생 모두에게 학생 한 명에게 했는데 일단 박종필 학생한테 준다고 하고요. 수정 권한을 제공이 아니라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보면
모든 학생에게 한번 줘볼게요. 예.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고 과제를 만들어 주었을 때, 자, 수업 과제 주제는 게시판으로 쓰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자, 최근, 자, 이렇게 모든 30명의 학생들에게 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쓰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요, 예, 문서가 나오는데 이 문서의 제목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붙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기라는, 그러니까 각각에게 이 템플릿으로 만든 문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를 눌러 보면요, 사랑반 선생님 또 조기성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소유 권한은 이 학생에게 주었지만 편집 권한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직접 쓰고 있는 문서를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들어가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내가 채팅을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서 이렇게 수정을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죠. 댓글 추가, 여기다가 댓글 추가, 요 부분을 고치면 돼. 이 부분을 다르게 고쳐보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면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이걸 고쳐보라고 했네 하면서 여기에다가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럼 제가 수정이 되었구나 하고 체크 표시를 해버리면 이렇게 완료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직접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습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자,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줬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얼만큼 썼는지가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가능하고, 조금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100% 리얼타임 실시간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왜 안 하고 있을까라고 문서에 들어가서 채팅을 남기거나 아무것도 안 썼으면 직접 쳐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면 학생들의 글을 모니터링 할 뿐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게끔 댓글을 달아서 이런 걸 고쳐주세요 아니면 직접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본 주기를 통한 첨삭지도, 글쓰기 첨삭지도 학생들하고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국어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라면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첨삭지도하고 아이가 잘 모른다, 선생님 사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사진 넣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자, 무슨 어떤 사진을 넣고 싶은데 그러면서 삽입 누르고 이미지를 불러 넣어준다든지 문자 기호를 머리가 바닥극을 넣어준다든지 직접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다 쓰면 제출을 누르겠죠, 클래스룸에서. 그럴 때는 학생들은 권한이 없어집니다. 수정 권한이 없어지고 보기 권한만 생기고요. 선생님이 돌려주기 전까지는, 채점을 마치고 돌려주기 전까지는 수정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채점까지 마치고 나면 점수표가 자동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수행평가를 많이 하시는 중등 선생님들은 글쓰기 지도할 때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다른 교과에서도 문서에다가 같이 쓰실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본 만들기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